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6년 미국 증시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최근 나스닥과 S&P 500이 보여주는 변동성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단순한 눌림목이나 일시적 조정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밑바닥에서부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뉴스 몇 줄을 요약한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연준의 체질 변화부터 AI 기술이 가져올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 그리고 100년 만에 부활한 대공황급 관세 리스크까지 여러분의 자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5가지 결정적 이유를 심층 분석으로 담아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혼돈의 시장에서 남들은 잃을 때 여러분은 기회를 잡는 상위 1%의 통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시장의 근간을 뒤흔든 케빈 워시 쇼크입니다. 2026년 초 케빈 워시가 연준 내 핵심적인 위치에 지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산 시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9% 폭락하고 은값이 30% 가까이 빠진 사건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 시장은 케빈 워시라는 이름 석자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패드풋의 시대를 끝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패드풋이란 무엇입니까?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판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여 주가를 떠받쳐주는 일종의 암묵적 보증 수표였습니다. 하지만 케빈 워시는 연준의 이런 역할을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독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은 시장 스스로가 감내해야 하며 연준은 오직 화폐 가치 안정과 원칙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주가가 10%, 20% 폭락해도 연준은 예전처럼 달려와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동성 파티의 배경이었던 안전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더 이상 연준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자산 가격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 것이죠. 달러 가치가 폭등하고 금값이 폭락한 것은 이제 시장이 연준의 개입이 없는 진정한 야생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케빈 워시의 등장은 곧 유동성 과잉 시대의 완전한 종언을 선언하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포는 사스포칼립스입니다. 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아포칼립스의 합성어입니다. 최근 엔스로픽이 발표한 클로드 코워커는 기술적 혁명을 넘어 기존 비즈니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AI는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해 이메일을 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실행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어도비와 같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강자들의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이들의 수익 모델은 사용자 머릿수에 기반해 왔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1000명이면 1000개의 라이선스를 팔아 막대한 구독률을 챙겼죠.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직원 10명분, 20명분의 일을 해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직원을 줄이고 AI 에이전트 하나만 도입하면 됩니다. 결국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익 근간이었던 라이선스 판매량이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파괴하는 혁신의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묻습니다. 직원 수가 줄어드는 시대에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2026년 하반기 더욱 가혹한 조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기술주가 단순한 도구인지 아니면 AI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암훈, 바로 관세 폭탄입니다.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평균 1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라는 숫자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1930년대 전 세계를 대공황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스무트 마이너스 올리 관세법 시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면서 공급망은 마비되고 기업들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는 단순히 수입 물가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에 있는 제조기업들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17%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물가가 폭등하고 전가하지 못하면 이익이 박살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초전입니다.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지옥 같은 상황이죠. 2026년 현재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는 견조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업들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관세로 인한 이익 훼손 경고 등이 켜져 있습니다. 1932년의 유령이 2026년 월가에 다시 나타났다는 분석이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닌 이유입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무역의 혈류는 막힐 것이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식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변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최근 미군 F-35시 전투기가 이란 드론을 격추하고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심장부입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해진다면 세계 경제는 에너지 쇼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비가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 비용, 원자재 비용, 전력 생산 비용 등 경제 전반의 비용을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은 정말 곤란한 처지에 빠집니다. 경기가 둔화되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높게 유지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불확실성을 선사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블랙스완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파괴력은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 강력합니다. 2026년은 중동과 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의 경제 지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AI 거품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심판입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은 AI에 투자한다는 뉴스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 투자로 얼마를 벌었나? 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AMD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냉담했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이는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대기권을 넘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웬만한 호실적으로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에 쏟아부은 수천조 원의 자금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느리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판매량이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MS와 구글의 AI 유료 서비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순간 AI 섹터 전체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락이 아니라 폭락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도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었지만 수익 모델이 증명되지 않은 기업들은 모두 사라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월가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7,800선 이상으로 유지하며 상저하고의 시나리오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관세 리스크와 연준의 인사교체라는 노이즈를 견뎌내면 하반기에는 AI의 실적이 증명되면서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죠.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약 60%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40%의 확률로 존재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관세 폭탄이 예상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케빈 워시의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며 고집을 부린다면 나스닥 25,000선은 허무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는 길이 험난할 것입니다. 변동성은 일상이 될 것이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한계까지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무지성 매수를 멈추고 철저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수 전체를 사는 ETF보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헤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야 할 곳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반복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전통적인 사스 기업들, 그리고 해외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타격을 고스란히 입는 제조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구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주목해야 할 곳을 찾으십시오. AI를 단순히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AI를 도입해 내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이익률을 방어하는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또한 중동 위기와 관세 전쟁 속에서 수혜를 입는 에너지, 방산 섹터는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금리가 높고 시장이 불안할수록 빚이 적고 현금이 많은 1등주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승자독식의 구조를 완성할 것입니다. 2026년은 AI라는 거대한 파도의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화려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패자를 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결정적 이유와 대응 전략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퐁당퐁당 경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가장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퐁당퐁당 불어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